게 189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그치? 얘들아, i는 1제곱하면 그냥 i고 i의 제곱이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고 세제곱을 하면 그냥 i? 마이너스 i. 4제곱을 하면 1이었지. 그치? 1이 나왔기 때문에 5제곱을 하면 다시 뭘로 돌아간다? 그쵸? i의 1제곱과 동일하게 i로 돌아가죠? 그래서 i의 5제곱하면 다시 i로 돌아가고, 그럼 6제곱은 마이너스 1, 7제곱은 마이너스 i, 8제곱은 1. 그치?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i는 요 4가지가 반복되는 순환성을 갖는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189번을 풀어봐야 되겠는데 자, 우진아 일단 하나씩 i의 성질을 가지고 간단히 해보면 첫 번째 i는 그냥 i고 두 번째 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세 번째는 마이너스 3i. 네 번째는 플러스 4. 다섯 번째는 그렇지. 요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숫자가 5로 바뀌는 거니까 5i.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6. 그렇지. 일곱 번째는 그렇죠. 요거랑 같은 형태인데 숫자가 7로 바뀐 거. 마지막 여덟 번째는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물론 아홉 번째, 열 번째도 이거랑 같은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9i 마이너스 10 요렇게 끝나겠지. 그치? 자, 그럼 요랬을 때 몇 개씩 끊어서 보는 게 맞을까? 4개씩 끊어봐야지. 요렇게 4개 묶어서 보고 요렇게 4개 묶어서 보고 요거 마지막에 2개 따로 보고. 그치? 그럼 요 앞에 4개가 합쳐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i 플러스 2. 얘네 4개도 어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개수가 10개가 아니라 막 100개로 늘어나도 이게 4개씩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i 플러스 2라는 묶음이 2개 있죠. 요게 2묶음 있고, 그리고 맨 끝에 플러스 9i 마이너스 10이 붙어있는 요런 모양이니까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6되나? 그죠?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6되고요. 허수 부분은 얼마 나와? 5i 맞습니다. 그쵸? 허수 부분은 5i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189번 답이다. 그 다음에 민채 193번? 네, 193번. 89쪽에 19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이거 복소수 단원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모양이지. 그치?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슬기야 얘를 우선 뭐 해봐야 될까? 실수화 해봐야 되겠죠? 뭘 곱할까요? i 플러스 1. 그쵸? 뭐 그거 곱해도 되죠? 자, i 플러스 1 한번 곱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분모가 2가 되나? 네가 i 플러스 1을 곱하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하려면 이거를 뒤집어 놓고서, 그치? 1 플러스 i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앞에 빼놓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익숙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곱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분모가 유리수가 됐으니까, 실수가 됐으니까. 분자는 뭐가 돼요? 그쵸? 이거 많이 나오던 거죠? 앞뒤에 거 사라지면서 2i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민채야 실수화만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i인 거지. 그럼 이 문제는 마이너스 i를 n제곱 시켜가지고 다시 i가 되게 만들어봐 이런 거잖아. 그쵸?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찾아라 이런 거죠. 그치? 그럼 하나씩 해보면 돼. 1 집어넣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나오겠어요? 해봐.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제곱하면 나올까요? 일단 마이너스 살아있죠?
마이너스 살아있고 그리고 i의 세제곱인데 i의 세제곱 자체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i지 그치? 그러면은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i라는 모양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n값이 3일 때죠 그쵸? 답입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또 숙제 중에 질문 있었나요? 없으면은 이제 99쪽으로 갈 건데 이 99쪽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그 내용 설명이 95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약간 좀 헷갈리는 내용인데 9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95쪽의 아래쪽에 있는 음수의 제곱근 자 여기를 설명을 해볼게요. 95쪽이에요. 95쪽의 아래쪽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슬아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루트 6이 되죠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얘담아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루트 마이너스 6이 될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상식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치?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하고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예원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정확하게 루트 6이 될 것 같죠? 근데 루트 6이 안 돼. 루트 6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약간 이게 왜 생기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해 왔던 것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제 i는 실수가 아니잖아. 실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i를 통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실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희한한 규칙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음수의 제곱근인데 자 지금 요 상황을 잘 살펴보면 슬기야 얘를 우리가 i를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i죠. 얘는요? 루트 3i죠. 그럼 루트 2i랑 루트 3i를 곱했잖아. 그럼 이거는 곱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그치? 루트 6이 생기고 i의 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이 i 제곱이 뭘 만들어내?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쵸? 그래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문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요게 루트 ab가 되는 게 이게 우리 상식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는데 이 루트가 합쳐지고 나서 갑자기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우리 예상 밖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지금 보여줬던 요런 숫자들이 만날 때예요. 요런 숫자라고 하는 건 루트 안에 있는 두 숫자가 둘 다 무슨 수야? 음수. 그치? 그래서 얘도 i를 가지고 있고 얘도 i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요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 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경우고요. 얘가 성립하는 상황이 방금 보여준 것처럼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상황. 그 상황에서만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생깁니다. 이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은 다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그런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그때만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띡 붙는다. 이게 음수의 제곱근이 갖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준 건 곱셈이었고요. 곱셈이었고 나눗셈도 볼게요. 자, 나눗셈은 결국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연우야 이거를 우리가 루트를 합치면 그냥 이렇게 합쳐지는 게 요게 우리 상식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나눗셈을 했을 경우에도 여기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언제래?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두 개의 분수를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합쳤는데 그때 갑자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요 경우가 바로 A는 양수고 B는 음수. 근데 이제 A,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 분자.
그치? 분자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양수고 분모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음수인 요런 상황일 때만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더라. 이거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하고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6. 야, 이거 생각해봐. 이거 계산하다 보면 되게 웃겨요.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랑 이거의 계산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정원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배우기 전이라면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이거 마이너스의 위치만 바뀐 거지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잖아. 결과가 똑같을 것 같잖아. 그냥 봤을 때는.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i의 성질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결과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루트 6i죠. 루트 6i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2랑 루트 6이 그냥 약분돼요. 약분되면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i가 원래 뭐지?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3i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계산하면 요렇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위에 줄에 있는 애는 루트 2i 분의 루트 6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약분을 시키고 나서도요. 자, i가 분모에 있는 모양이란 말이지. 요런 모양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얘담아 이거는 뭐가 필요한 아이고. 자, 얘담아 이거는 뭐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실수어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i를 곱하게 되고요. 그럼 분모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가 루트 3i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루트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와 이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와 라는 걸 우리가 i를 붙여서 계산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이 내용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곱하기를 할 때는 음수 곱하기 음수 일 때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오고 나누기일 때는 음수 분의 양수 음수 분의 양수일 때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 두 가지가 딱 곱셈에서의 예외적인 경우 나눗셈에서의 예외적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딱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 자, 99쪽에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이런 계산을 만났을 때,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나는 그냥 하나씩 다 i를 이용해가지고 i로 쫙쫙쫙 표현하고 나서 차근차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외적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있지. 그 튀어나오는 경우는 루트를 합쳐주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루트를 합쳐서 계산해주고 그지? 먼저 i를 붙여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슬기야 이거는 뭐예요? i로 표현하면 루트 3i 거기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얘는 어때요? 루트 3i 곱하기 루트 12i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치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거는 루트 12i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렇게 i를 이용해 가지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쫙 빼주고 그럼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 이거는 얼마일까 슬기야 곱하면 6i가 되겠죠. 6i 플러스 얘는 뭘까요? 그쵸? 이건 i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마이너스 6.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약분만 시키면 뭐가 돼? i분의 루트 4. 루트 4면 2니까 그치? i분의 2라고 우선 쓸 수 있죠. 그죠? i분의 2. 자, 마지막 얘는 i가 지워지네. 그럼 뭐가 될까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것만 한번 뭐 시켜주면 돼? 실수화 시켜줘. 그럼 i 한 번씩 곱해주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실수 부분 얘 해서 얼마고?
마이너스 4. 허수 부분은 플러스 4i. 이런 식으로 i를 쫙 빼가지고 계산해주는 계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바로바로 갈 수 있어. 자, 우진아, 얘는 곱셈이잖아. 그치? 예외적인 경우예요? 아니에요? 아까 곱셈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였더라? 그거 말한 지 몇 초나 지났다고. 곱셈에서 루트랑 루트를 합쳤을 때 루트 앞에 하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 마이너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그 경우가 언제였어? 루트 안에 있는 두 수가 다 뭐일 때? 음수일 때. 그럼 얘는 예외적인 상황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얘는 루트를 이렇게 합쳤을 때 그냥 얘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지?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 요게 바로 어때? 예외적인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루트를 합치면 이렇게 합쳐지고 얘랑 일단 곱하면 얼마예요? 36이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긴다. 이걸로 써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나눗셈에서 예외적인 경우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 루트를 합치면 이렇게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 3분의 12잖아. 마 3분의 12면 얼마야? 마 3분의 12 마이너스 4지. 근데 마이너스 4 쓰고 끝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니까 뭐가 붙어야 돼 앞에?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붙는 거야. 그지? 자, 얘는 예외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거 루트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만 잘 구분을 해주면 그 다음 계산은 쉬워요. 요거 6i인 거 보이죠? 6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건 마이너스 2i 이거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요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데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는 안 외울 거예요 하면 곤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곱셈에서 언제 마이너스가 붙는지 나눗셈에서 언제 마이너스가 붙는지 그 두 가지 케이스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12번을 한번 봅시다. 12번. 요런 경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야. 예슬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예슬아, 지금 여기서 요런 결과가 나왔잖아. 그지? 요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A, B가 둘 다 음수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면서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구나. 이걸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자, 얘를 하나씩 계산해 볼게. 자, 이거는 정원이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A, B가 둘 다 음수야, 정원아. 그러면 요거 뭐죠?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거를 바깥으로 꺼낼 때 어떻게 꺼내죠? 불러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얘도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얘도 어떻게 꺼낼까?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야 되겠지? 얘는 부호가 뭐예요? 그죠? 이건 양수인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꺼내줘야 돼? 그대로 꺼내줘야 돼.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꺼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꺼냈으면 이걸 계산하면 이제 답인 거잖아. 이거 다 계산하면 답이 뭘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부호가 양입니다, 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기 싫어가지고 요런 조건을 달아주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 단원뿐 아니라 뒤에 단원에서도 직접 양수예요, 음수예요 말해주기 싫을 때 이런 조건을 넣어주는 거야. 이걸로 부호를 표현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개만 해볼게요. 196번 한번 해봅시다. 196번. 실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맞춰보세요. 196번 답 찾아보자.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잖아.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라는 정보,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루트 안에 있었던 요 놈과 요 놈이 둘 다 음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a-4가 0보다 작고 1-a도 0보다 작구나.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아내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중3 때부터 배웠던 기호잖아요. 우리가 루트 안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제곱이 돼 있으면 이거를 두 가지로 꺼내잖아. 그치? 그냥 a라고 그대로 꺼내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꺼내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우진아 언제 그대로 꺼내지? a가 0보다 같을 때까지 붙여주는 것이 정확해요. 그냥 편하게 양수일 때는 그대로 꺼내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치? 이거랑 100% 똑같은 게 이거예요. 절대값 a예요. 완전 똑같아. 그치? 얘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그냥 밖에 꺼내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지금 이 a-4 이거랑 완전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음수인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a-1은 요 1-a랑 어떻다고? 부호가 반대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얘는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꺼낸다 정원아?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꺼내고요. 얘는 어떻게 꺼낸다? 그대로 꺼내고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최종적인 답은 얼마 나왔어요? 3.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에서 좀 비슷한 거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우선은 100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198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0쪽에 198번. 자, 100쪽에 198번 문제를 보면 요런 식이 나와 있는데, 민채야, 이 식 말고 문제에도 중요한 조건이 하나 써있죠. 무슨 조건이 써있어 문제? 자연수 n이 짝수. 그치? 이 조건 꼭 캐치해야 되죠. 그쵸? 자, 자연수 n이 짝수일 때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분수, 요 안에 들어있는 분수를 보니까 얘는 예원아 뭘 한번 해주면 좀 간단한 모양이 될 것 같아? 어떤 거? 유리화. 그럼 분모 문제에 루트 2를 곱하자는 얘기. 그럼 간단해질까요? 아, 그렇죠. 이거는 제곱을 시켜버리는 게 더 간단해. 그치? 제곱하면은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 1 플러스 i를 통째로 제곱하면 얼마 돼요? 2i가 돼. 맞죠? 그래서 얘는 제곱만 먼저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먼저 제곱을 시켜보면 이게 2분의 2i가 되는 거니까 결국 i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원아, 이놈의 4n제곱이었었잖아. 그러면 이놈을 먼저 제곱만 했더니 i가 됐잖아. 그럼 이거 전체는 i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 제곱 2. 여기 4n제곱이었는데? 자 보자. 얘를 1 플러스 i의 제곱을 먼저 시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줘야지 이거 전체가 이거하고 같을까요? 2n. 그렇지. 2n을 써줘야지. 2n. 이렇게 써줘야 맞지? 그러면 방금 요거를 제곱한 게 뭐였으니까? i였으니까 이거 i의 2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 거기까지 먼저 해놓읍시다. 자, 요거를 또 연우야, 얘도 뭐부터 먼저 해줄 거야? 제곱부터 먼저 해줄 거야. 그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을 먼저 시켰다. 그러면 전체에 몇 제곱을 집어넣어줘야 원래 모양과 같을까요? 그렇지. 원래 4n 플러스 2가 있었으니까, 자, 제곱을 먼저 했다면 이 바깥쪽에는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제곱, 얘가 뭘까? 자, 여기에서 루트 2의 1 마이너스,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분모는 똑같을 거고 분자가 뭐가 됐을까? 마이너스 2i가 됐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i로 바뀌겠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i인 거죠, 그쵸? 이 부분이 마이너스 i인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i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진아 가볼게. 만약에 n이 그냥 자연수였으면 이것만 보고 얼마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n이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뭐였죠? 짝수였지. n 자체가 짝수인데 짝수에다 2를 또 곱했지. 그러면 이 2n이라는 숫자는 100% 뭐예요? 아, 그럼 서운하지. n 자체가 짝수라니까? n 자체가 짝수인데 짝수에다가 2를 곱했어. 뭐라고? 짝수에다 2를 곱했어. 뭘까요? 우리 예담이가 시원하게 얘기해줘. n이 짝수인데 짝수에다 2를 곱했다. 그럼 뭐가 될까? 이해 뭐요? 그렇지.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4의 배수. 우진아, 아니 짝수가 이미 2의 배수잖아. 이미 2의 배수인데 거기다 2를 또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100% 4의 배수 아니에요? 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게 4의 배수인 게 왜 중요해? i는 몇 개 주기로 순환하죠? 4개 주기로 순환하잖아. 그러면 i의 4의 배수 제곱을 하면 이건 그냥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정훈아, i의 4의 배수 거듭 제곱을 했어. 얼마예요? 1이죠. 1. 들었니, 유준아? 1입니다. 1. 아까 했잖아. i의 4제곱이 얼마야? 1. i의 8제곱은 얼마야? 1. i의 4n제곱 하면 얼마야? 1이지. 4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4의 배수를 나타내는 일반형이라고요. 그치?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2n 자체가 n이 짝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4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i의 4의 배수 제곱이니까 1 되는 거야, 얘는.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일단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예스라 2n 플러스 1제곱을 했을 때 이 마이너스 살까요, 죽을까요? 자신있게. 살죠? 2n 플러스 1은 짝수겠어, 홀수겠어? 홀수지, 홀수. 그럼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i의 2n 플러스 1제곱이 있을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 n이 아까 예설아 뭐라 그랬죠? 이 n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4의 배수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4의 배수 플러스 1인 거지. 그지? 그러면 i에다가 4의 배수 플러스 1제곱을 하면 간단히 뭐라고 말할 수 있죠? i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i. 그치? i의 뭐 5제곱이라든가 뭐 i의 9제곱이라든가 이런 모양인 거야. 그치? 4의 배수 플러스 1제곱이니까. 그럼 얘 자체가 i가 되는 거니까 자, 1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답입니다. 요게 1 마이너스 i 이렇게.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1번. 자, 이게 이제 오늘 설명한 201번이 오늘 설명한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답 한번 찾아봅시다. 201번. 잘 생각해서 계산해봐. 201번. 요게 루트 3이라고 딱 계산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하는 걸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하나씩 차근차근 봐봐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마이너스 5에다가 루트 씌워서 제곱했잖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꼴인 거잖아, 얘는. 그치? 그러면 이거 음수 곱한 거니까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죠.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케이스라고. 그쵸? 그래서 이 맨 앞에 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것도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특별한 케이스야. 그죠? 얘네 둘이 합쳐주면 루트 108이니까 루트 108이면은 6루트 3이죠. 그죠? 6루트 3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앞에 새로 생겨야 되는 꼴이란 말이지. 음수 음수였으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면 얘랑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치? 우진아,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9잖아. 뭐라고 쓸 거야? 3i 이렇게 쓰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정원아, 이건 특별한 케이스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이거 그냥 루트 합쳐지면서 얼마가 될까요? 그죠.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에 요게 예원아 어때?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 그치? 특별해.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합쳤을 때 루트 마이너스 9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 자체가 뭐죠? 3i인데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랑 만나면서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플러스 3i 이렇게 써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얘랑 사라지는 거고요. 실수 부분이 6루트 3, 허수 부분은 6i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따라서 a가 6루트 3이고요. b가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b분의 a는 루트 3이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죠? 네. 이 계산이 처음에는 약간 이제 낯설 수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실수 계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205번 한번 보겠습니다. 205번. 아까 전에 민채가 질문했던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z라는 복소수가 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복소수를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해가지고 양의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딱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씩 해보면 돼. 그치? 제곱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제곱한 결과를 또 제곱해보고 계속 거듭제곱을 하다보면 이게 양의 정수가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먼저 제곱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하면 우진아 i 제곱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분모는 뭐예요? 마일. 분자는 뭐예요? 2i. 그치? 그럼 이거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놈을 다시 한번 제곱해 봅시다. 이놈을 다시 한번 제곱한다는 것은 이거를 요렇게 통째로 제곱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진아 z의 몇 제곱이 나올까? z의 4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제곱한 결과는 뭘 것 같아? 마이너스 4. 자, 이러면 일단 실수까지 나왔죠. 그죠? 근데 아직 양수가 아니지.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민채야 뭐 해야지 양수가 될 수 있어? 다시 제곱을 해야지 양수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민채야 z의 몇 제곱이? 8제곱이 얼마랑 똑같더라? 16이랑 똑같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양의 정수가. 그치? 그래서 이게 양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은 얼마냐? 그러면 요거죠. 요거.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밑에 실력업 두 문제 있잖아. 207번하고 208번 요거는 또 오늘 밤에 풀이 찍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숙제할 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중3 때 배웠던 방정식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104쪽에 1차 방정식부터 한번 볼게요. 1차 방정식. 이 1차 방정식이 연우에 언제 배운 건지 기억나요? 중1 때 맞아. 중1 때 배운 거예요. 아니 그럼 중학교 1학년 그 꼬꼬마 때 배웠던 걸 왜 다시 배우냐. 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1차 방정식은요 1차 방정식 중에서 개수가 실수인 것들만, 그러니까 개수가 상수인 것들만 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자, AX는 B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이 방정식을 풀어봐 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뭡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슬기야, 이 방정식의 해는 뭘까요? 그죠? a분의 b라고 말하죠. 그죠? 대부분은 a분의 b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a분의 b가 해가 맞기도 해요. 그런데 자, 이 방정식의 해를 a분의 b라고 말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a분의 b라고 말했다는 거는 이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한 거야, 슬기야? 맞아요. 양변을 a로 나눈 거지. 양변을 a로 나눴더니 x는 a분의 b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그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됩니다. 단 얼마로는 못 나눕니다. 0으로는 못 나눕니다.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예원아 a가 얼마가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a가 0이 아니면 그때는 x가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민채야, a가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해를 뭐라고 말해야 돼? x가 0이다? 왜요? a가 0이라서? 자, 봐봐. a가 일단 0이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b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자,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다른 어떤 숫자, 뭐 예를 들어 5라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내가 x자리에 뭔가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 수가 있나요? 있나요, 민채야? x에 0 넣으면 성립해요? 안 하죠. 해를 찾는다는 건 이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x값을 찾는 건데 식의 모양이 이따위로 나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절대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 해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절대 안 성립해. 해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0인데 b는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왔을 때지. 그치? 그치? 그러면 자,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닐 때 이때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a가 0인데 동시에 b도 만약에 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쵸? 그럼 이때는 어때요? 어때, 슬기야? x에다가 1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죠. 2 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죠. 100을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죠. 그쵸? 어차피 0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도 0인데 동시에 b도 같이 0이면 그때는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아 이런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원아 이럴 때는 해를 어떻게 말하면 될까?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AX는 B라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거만 생각한다고. 요거만. 그치?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제대로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라고 말한 거야. 1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려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런 개수가 얼마일 때,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그리고 a가 0일 때는 다시 또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가지고 이거를 다 말할 수 있어야 진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 실제로 시험 문제 같은 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요 밑에 한번 봐봐요. 예제라고 있죠.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느냐?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자, x의 개수가 이 부분이죠. 그쵸? 그럼 정원아 우리는 이걸로 양변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쵸?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걸로 나누려면은 이게 얼마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해? 얼마로는 못 나눠? 0으로는 못 나눠. 그러니까 이걸로 양변을 나누려면 이게 0이 아니라는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자, 제일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0이 아닐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우야, 이게 0이 아니려면은 A가 1이어도 안 되고 2여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1이 아니고 and A가 2가 아니다. 요거일 때 자, 이런 조건을 붙여놓으면 그때는 이걸로 양변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로 양변을 나눌 수 있지. 그치? 0이 아니니까. 그럼 이걸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러면은 A-E, A- 어떻게 해주고? 슉 지워주고. 그치? 그래서 이때 X값은 뭐다? A-1분의 1. 자, 이렇게 하나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맞지? 그러면 자, 이것만 쓰면 완벽한 답이 아니지. 지금 요런 경우를 확인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A가 그럼 딱 0, 1일 때 하고 A가 딱 2일 때는 해가 뭐가 될 거냐까지 써줘야 정답이란 말이에요. 자, 민채야, 그럼 A가 딱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1일 때. 아까는 A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A가 그럼 1이면 이 빨간 부분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0 곱하기 X, 이게 좌변이죠. 우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잖아. 자, 그럼 이때 해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X에 뭘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해가 없다. 우진아, 마지막으로 A가 얼마일 때도 확인해 줘야 돼? 2일 때도 확인해 줘야 돼. 자, A가 2일 때 그러면 우진아, 요 빨간 밑줄 그은 부분도 얼마고? 0이고 우변도 얼마고? 0이지. 그러면 그때 모양이 0 곱하기 X는 0꼴이 되는 거 맞나요? 이때 해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답인 거예요. 그죠?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해가 없다, 요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까지 써야 이 1차 방정식을 푼 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이 붙어있는 문제들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절대값이 붙어있는 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구간 나누기. 아까 앞서서도 잠깐 말했지만 A의 절대값, 그러면 예슬아, A가 양수면 어떻게 꺼낼 수 있다 그랬죠? 그대로 꺼낸다 그랬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 그랬지.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예제, 자, 이런 방정식을 만났을 때 이걸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걸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놈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서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x-1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건데, 민채야, 이렇게만 나누면 0일 때는 없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0일 때도 한쪽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거 x-0보다 클 때라고 하지 않고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등호를 한쪽에 붙여줍니다. 반대쪽에 붙여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뭐 통상적으로 요쪽에다 등호를 붙이고 푼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등호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상황을 체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이 얘담아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럼 어떻게 꺼내야 돼요? 그대로 꺼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던 부분이 그대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x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연우야 이거를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마이너스 8이라는 x값을 있다. 자, 예원아, 이 마이너스 8이라는 x값을 이 방정식의 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왜 없죠? 맞아.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직접 집어넣어보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근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대입하지 않고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애초에 이 구간에서 푼 거 아니에요? 이 구간. 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어떨 때지, 연우야? 여기서 마이너스 1 넘겨버리면 x가 어떨 때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푼 거잖아.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온 x값도 이 범위에 들어가야 인정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왔어도 우리가 애초에 나눈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얘는 해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대입해보면 성립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범위 나눠서 풀었을 때는. 자, 그럼 두 번째로 x-1이 0보다 작으면 우진아 이때는 요 빨간 부분이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꺼낼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7과 같다죠? 그러면은 x 넘기면 이쪽 3x가 되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될까 우진아?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해로 인정될까 안 될까? 눈치를 보지 말고 판단을 내려봐. 수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지? 이거 마이너스를 넘기면 x가 어떨 때예요? 1보다 작을 때지? 그럼 이 숫자가 그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들어가면 해가 되는 거라고. 맞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2라는 한 개의 해를 갖는 거다.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2차 방정식인데 우선은 그 기본부터 확인해 볼게요. 기본부터. 중3 때 배웠던 기본부터. 자, 중3 때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풀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풀이 방법. 뭘까, 민채야? 근해 공식. 또 하나는 뭐 이런 거 만나면은 근해 공식 쓰나요? 뭐 하죠? 인수분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2차 방정식, 모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다 풀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2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이런 모양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것이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적용되는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근해 공식을 까먹어버리면 또 곤란하잖아. 그치? 예슬이 근해 공식이 뭐죠? 짝수 공식 부를 건가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렇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근해 공식 그대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슬기야,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도 있죠. 그거는 뭐죠? a분의 b 반, b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b의 반 맞아요. b 프라임 풀마 루트. 그렇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우진이 알고 있죠? 연우 알고 있죠? 그쵸? 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단 이제 달라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고1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뭘까요? 우린 방금 앞 단원에서 뭘 배웠어? 허수를 배웠죠. 그쵸? 허수. 그래서 자, 만약에 중딩한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 내용식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 중딩이 이걸 쓰다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중학생은 어떻게 대답해? 이렇게 되면 해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겠지. 그치? 왜냐면 중3들에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맞죠? 중학교 때는 이걸 해가 없다 라고 말했어.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허수 i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다. 그치? 그래서 이제는 근이 없는 2차 방정식이란 없습니다. 근은 다 있어. 단 그게 실수인 근이면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처럼 허수인 근이면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진아, 모든 2차 방정식은 해가 있다. 근데 그것이 실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허근일 수도 있다. 그치? 그게 고등학교로 와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뭐 특별히 추가되는 건 없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살짝 보고 넘어갈게. 자, 이제 이렇게 써지는 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이 A, B, C 중에 A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원아, A는 항상 얼마가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이 말이 있어야 진짜 2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는요 2차 방정식 땡땡땡땡땡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문제에서는요 방정식 땡땡땡땡땡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서로 다릅니다. 그죠? 얘담아,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해줬을 때는 어떤 걸 보장해주는 거야? 그쵸? 이 A가 절대 0은 아니야 라는 걸 보장해주는 거야. 그치?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근데 그냥 방정식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A가 얼마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0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방정식이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A가 0이 아닐 때하고 A가 0일 때를 둘 다 체크해서 풀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를 체크하겠고요. 그러면 106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풀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오늘은 숙제를 106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아까 99부터였죠? 99부터 106쪽까지를 숙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PM 있지? RPM은 저번에 50쪽까지였죠? 51부터 54까지 요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